오늘은 롤스의 정의론을 해볼 겁니다. 자, 오늘은 롤스 얘기를 해봅시다. 롤스. 자, 롤스의 정의론을 이야기해 보시죠. 롤스의 정의론은 뭐가 되게 중요하냐면, 롤스는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떤 걸 다 기억할 거 몇 개 챙겨볼까요?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칸트 사상의 영향을 받은 사람입니다. 칸트 사상의 영향을 받았으니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갖는 기본적인 입장은 기본적인 딱 어디서 뭐 언급도 안 해요. 잘 기억해 주세요. 이 사람이 갖는 기본적인 입장은 인간은 기본적으로 뭐하다? 인간은 합리적이다. 이게 기본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합리적이라는 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합리적이라는 게 어떤 뜻이라고 그랬죠? 기억하시나요? 합리적이라는 건 절대 무슨 짓을 하지 않는다? 손해보는 상상을 하지 않아요. 다시 다르게 말하면 이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이기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게 단순히 나만 아는 이기심이랑은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간은 합리적이라서 인간은 합리적이라서 그래서 이성적인 판단은 늘 언제나 신뢰할 수 있다. 이게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칸트의 영향을 받은 사람에서 인간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은 신뢰할 수 있다. 일단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또 하나 기억할 거. 롤스는 기본적으로 자유주의를 베이스로 깔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이나 인간의 권리, 개인의 권리 같은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롤스는 항상 뭐에 대해서 대단히 집중하는 입장을 보이냐면 다시 말하지만 개인의 자유와 평등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을 보입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될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디서도 설명 안 해요. 이거 사실은 여러분 1학년 때 설명했어요. 1학년 때 그 자유주의적 정의관에서 여러분 고1 때 통합사회 이 부분이 있거든. 근데 이게 3학년 생명에서는 빠졌어요. 그러니까 개인 선거 공동체 공동선에 대한 논쟁 여기에 나오는 얘기인데 사실 빠졌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안 하고 계신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유주의의 베이스라 개인의 존엄성과 개인의 권리를 대단히 중요시해요. 자, 여러분 그러나 롤스는 뭐에 대해서 대단히 기본적으로 뭐에 대해서 대단히 어떤 입장을 갖고 있냐면 그 자유주의가 갖는 구조적 모순에 대해서 대단히 깊은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자유주의에서 개인의 자유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자본주의가 있다고 해보자고요. 자본주의가 있다고 해봅시다. 자본주의는 자유주의의 베이스하고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중요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필연적으로 뭐가 필수냐면 경쟁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경쟁은 뭐하다? 경쟁은 정말 무조건 발생하는 거의 상수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어요. 경쟁은 반드시 뭐와 뭐로 갈라져? 승자와 패자로 나눠지죠. 경쟁의 결과는 반드시 승자와 패자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롤스는 기본적으로 어떤 입장을 띄고 있냐면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쟁에서 잘 보세요. 경쟁에서 도태된 사람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하나는 게으른 사람. 노력 안 하고 게으른 사람. 경쟁에서 도태되는 사람은 다시 한번 좀 경쟁에서 도태되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 일을 안 해. 예를 들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안 하는 사람도 있죠.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소득이 적거나 아니면은 뭐 낮은 지위를 얻거나 돈을 못 벌거나 이 사람은 할 말 없는 거죠. 할 말 없죠. 자기가 본인이 게을러서인데.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문제가 되냐면 경쟁에서 도태됐는데 왜 도태됐냐면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서 도태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잘 보세요.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 예를 들면 우리가 사회적 약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요. 예를 들면 뭐 장애가 있다든가 아니면은 가정 환경에 문제가 있다든가. 예를 들면은 어려서 부모님이 돌아가지고 소녀 가정이 됐다든가 아니면은 뭐 할아버지 되게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들을 키우는 상황이 됐다. 이런 상황이면 기본적으로 뭐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경쟁에 살아남는 게 힘들죠. 어릴 때는 특히나 어릴 때는 나이가 많이 들은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도움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린아이가 됐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도 어린 시절을 겪었고 여러분들도 반드시 나이를 먹는단 말이죠.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뭐 예를 들면은 뭐 하반신 마비가 됐어. 제가 지금 오늘은 여기서 여러분 소금 멀쩡하지만 내일은 하반신 마비가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 이런 상황에는 그렇죠. 얘는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롤스는 뭐는 인정하되 개인의 자유와 평등, 권리 이런 건 인정하지만 누구는 좀 도와줍시다. 사회적 약자는 좀 도와야겠어 라는 사상을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고 가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 사상이 롤스의 이게 롤스의 기본적인 마인드예요. 그래서 롤스는 자,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자, 이거를 참고로 간단하게 해결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 공리주의자는 이걸 어떻게 해결했어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렇게 해결해버렸죠. 자, 그럼 롤스 얘기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해볼까요? 자, 이 사람은 자, 그리고 하나 더. 미안해. 하나 더. 롤스가 추구한 분배의 정의는 어떤 거다? 공정한 절차를 중시하는 정의죠. 뭐가 공정하면? 절차가 공정하면 모두 이런 입장. 뭐라고?
절차가 공정하면 결과도 공정하다. 이어지는 거. from to. 중요한 건 이 결과가 뭐 할 수는 있어요? 이 결과는 충분히 불평등할 수 있죠. 누구는 돈 진짜 많이 벌고 누구는 못 벌 수도 있는 거지. 분배적 정의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은 자 우리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노직은 무슨 절차에 집중해? 노직은 소유의 절차에 집중하지 뭐에는 관심이 없어요. 분배에는 관심이 없어요. 노직은. 하지만 누구는 롤스는 뭐에 집중한다? 롤스는 분배 절차에 집중하는 거죠. 다시 여기서 보시는 포인트. 분배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 분배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 답해봐. 뭐라고? 내가 일하고 대가를 받는 거. 내가 일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게 분배라는 단어의 뜻이라 그랬죠. 요거 되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롤스가 지금부터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자, 이제 롤스의 기본 얘기고 기본적으로 첫 번째 이야기를 해봅시다. 일단 롤스는 기본적으로 현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현실은 대단히 불평등하다고 생각했어요. 현실은 대단히 불평등해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누구는 아빠가 B이고 엄마가 김태희인 경우가 있잖아. 아빠는 장동건, 엄마는 고소영 어때요? 죽이죠. 만약에 아빠가 원빈, 엄마가 이나영. 와. 예를 들면 엄마 아빠가 천문학적인 부자고 심지어 아빠가 B에 엄마는 김태희, 엄마는 심지어 서울대 출신이야. 와. 부럽죠. 우리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고 우리 아버지도 네, 그러셨거든요. 우리 친가 쪽 집은 머리가 그렇게 좋은 집안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유전적인 거는 당연하겠지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현실은 불평등해요.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불평등하고 능력이 오는 것도 불평등하고 운도 불평등해요. 자, 그래서 현실은 불평등해. 이 불평등을 롤스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현실은 뭐하다? 불평등하다. 왜 불평등하니? 라고 얘기했을 때 롤스는 이걸 한 단어로 정리했어요. 뭐 때문에? 우연성 때문에 불편한 거. 현실은 여러분에게 뭐요? 우연히 주어지죠. 여러분이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니라 정신 차려 본인이 태어난 거잖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현실은 뭐예요? 불평등해요. 애초에. 자, 그래서 자 불평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셔야 될 중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자, 우연성 자체는 뭘 하시면 안 돼요? 우연성 자체는 선악을 판단하는 판단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연성 자체를 나빠, 좋아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얘는 그냥 그 자체인 거지 우연성 자체를 선악의 판단 대상으로 할 수는 없어요. 현실은 뭐예요? 우연히 그렇게 불평등이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 봐봐요. 우연성은 어쩔 수 없어요. 타고 다른 금수저를 어쩔 거야. 그런데 어떻게 되면 문제냐면 여러분 책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우연성이 어디에 끼어들면 분배에 영향을 주면 그건 문제인 거예요. 분배, 이 우연성이 분배에 영향을 준다면 그건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버지가 사장님이야. 그래서 난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되게 부자가 됐어. 이건 잘못된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불평등한데 그 우연성이 여러분이 일하고 월급 받는 거에 영향을 미쳐버려. 그것도 아주 심하게. 아빠가 재벌이야. 아빠가 뭐 아주 높은 뭐 정부 부처의 장관이야. 그래서 내가 대학을 편하게 갔어. 아니면 뭐 내가 돈을 쉽게 벌었어. 아빠가 회장이라 내가 회사 하나 차려줬는데 아빠 그룹에서 일거리를 다 몰아줘가지고 내가 우리 회사가 1년에 막 1,000억씩 매출을 올려. 이런 게 뭐 한 거예요? 이런 게 우연성이 불평등에 영향을 준 거라고.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우연성으로 인해서 소득격차 책에 보시면 우연성으로 인해서 사회 계층 소득격차가 나거나 부의 세습이 나거나 예를 들면 어떤 거? 부의 세습 같은 거 아니면은 불평등한 교육 기회 같은 거 이런 게 나타나는 건 이런 건 잘못된 거지. 그래서 이 우연성 문제를 뭐 할 수밖에? 우연성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자 이렇게요. 이거 중요해요. 그 사람이 타고난 재능과 능력은 이렇게 취급을 하는 거예요. 빨간 글씨가 좀 중요한 일이다. 사회의 공동 자산으로 취급을 합니다. 뭐라고요? 사회의 공동 자산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뛰어나서 돈을 잘 벌 수 있겠지. 예를 들면 여러분이 대단히 뛰어나서 뭐 나중에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이 태어난 데가 대한민국이 아니라 소말리아 한복판이면요. 여러분이 태어난 데가 아프리카의 되게 가난한 나라에 정말 치러지게 가난한 상황으로 여러분이 태어났으면 그 아이들이 그렇게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타고난 재능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건 이 능력을 발휘해서 부자가 되는 건 뭐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어요. 개인의 노력도 있지만 모두 이 사회에 시스템이 당신의 노력을 받쳐주는 게 있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마이클 주커버그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전 개인적으로 좀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다 대학을 나와야 돼. 근데 참고로 마이클 주커버그 같은 사람은 안 나왔지 대학. 하버드대 중퇴잖아. 마이크로소프트 세운 빌 게이츠 아저씨도 하버드대 중퇴야. 대학 다니다 말고 땡기는 게 있으니까 대학을 때려치고 했는데 사업을 성공을 했어. 돈을 벌었어. 그 사람이 대학 못 나왔다고 뭐 그래?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야? 고졸이잖아.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고대, 연대, 서울대 이런 데 다니다가 제가 뜻한 바에서 학교를 때려치겠습니다. 그럼 아마 주변에서 난리 날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간 대학을 그렇게? 근데 개인적으로 대단히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 자, 사회의 공동 자산이야.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 그래서 부자들은 뭐 좀 더 내라. 이 말을 해도 그렇죠. 이 말이 통용되는 거지. 이게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잠깐만 따져보면 자,
롤스는 여기 보세요. 책에도 있지만 롤스는 기본적으로 그래.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롤스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되고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을 줘야 되고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 그랬죠. 이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사회적 약자를 도우려면 사실은 누구의 방식도 있냐면 공리주의의 스타일도 있어요. 공리주의의 방식. 우리 수업 때 했던 거니까 여러분 공리주의에서 한계 효용 체계 법칙 이런 거 찾아보세요.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 결론적으로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이랑 깔끔해요. 누구 거 뺏어다가 부자의 돈의 일부를 혹은 부자의 갖고 있는 재산의 일부를 누구한테 넘겨? 하라는 사람한테 넘기면 되죠. 물론 부자가 먹고 사는데 힘들어질 만큼은 아니지만 부자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한테 넘겨주면 충분히 사회적 약자를 도울 수 있어. 이 생각은 기본적으로 롤수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부자가 가난한 사람한테 돈을 지른 이유가 없어요. 왜 줘야 돼? 너 부자라서. 뭐가 없어요? 이렇게 넘겨주는 정당성이 없거든. 그냥 부자니까 넘겨주는 거야. 내가 재수가 없어서 부자다. 하필 내가 부자라서 어쩔 수가 없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롤스는 여기에 이 입장에는 찬성을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뭐를 찾고 싶었어요? 정당성을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 우연성을 사회적 공동자산이라는 표현을 빌려서 결과적으로 부자가 세금을 더 내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획득하려고 했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부자가 세금을 더 걷는 것에 대한 정당성은 얻었어요. 그러면 또 하나, 부자가 세금을 더 내라. 네가 잘난 게 아니라 사회적 재산이니까 내가 더 내라. 이것만으로 좀 모자라지. 그래서 하나의 이유가 더 붙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책에 보시는 원초적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왜 부자가 세금을 더 내야 하느냐에 대해서 부자가 세금을 더 내야 되느냐에 대해서 하나의 사고 실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필드를 만들어서 실제로 실험을 진행하는 건 아니고 하나의 아이디어를 써본 거죠. 사고 실험을 진행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원초적 상황에 대한 그 실험입니다. 자, 요걸 잠깐 얘기를 해보면 일단 첫 번째 원초적 상황을 정해요. 자, 일단 조건. 사람들은 이런 조건을 갖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보통 이 조건을 무지의 베일이라고 하는데, 자, 첫 번째 인간에 대한 조건. 모든 인간은 이 실험에 참여하는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어떤 인간?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이에요. 여기서 이 실험에 참가하는 모든 인간은 합리적이고 이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위해 움직여요? 개인의 이익을 맥스로 하는 방향으로 늘 행동을 결정하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합리적이라는 말은 웬만하면 무슨 뜻이라고?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손해를 보지 않는다라는 얘기니까 합리적으로 행동을 해요. 자, 그러면 모든 인간은 합리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실험에 참가하는 두 번째, 그리고 서로에 대해 전혀 무관심해요.
무관심뿐만 아니라 그냥 몰라요. 서로가 참여하는 사람이 있는 건 아는데 누군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우리는 실험 참가자가 서로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걸 그 유명한 무지의 베일이라는 표현을 써요. 베일은 참고로 커튼입니다. 커튼. 무지의 베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죠. 자, 참가하는 참가자는 서로에 대해 뭐해요? 몰라. 단. 이거는 옛날에 2019년에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단 일반적인 상식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일 은행이 망한다는 정보를 입수했어. 어떻게 하실래요? 내일 은행이 망한대. 그거 어떻게? 빨리 은행 통장을 열어서 아니면 핸드폰 앱을 열어서 계좌 이체를 해야지. 다른 은행을 옮겨야지. 뱅크런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상식선은 있는 거예요. 날이 추우면 따뜻한 옷을 껴입고 날이 더우면 벗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맛있는 거 있으면 돈 내고 사 먹고 이런 일반적인 상식은 있는 건데 누구에 대한 건 없는 거예요. 참가자 서로에 대한 관심만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사에 모두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런 조건들이 더해져요.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모두에게 필연적으로 이건 당연한 사실이긴 한데 자, 여기 봐봐요. 자, 잘 들으세요. 누구나 사회적 약자가 누구나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어요. 이거 되게 무서운 얘기. 누구나 뭐 될 수 있다고? 누구나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어요. 예. 누구나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서로에 대해서 이익이 없고 서로 누구나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다고. 자, 그러면 이제 하나의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의 실험을 해봅시다. 자, 이런 조건이 깔렸어요. 그리고 이 조건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인의 이익을 위해 합리적으로 움직이고 무지의 베일을 썼고 누구나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다는 이 조건을 우리가 원초적 상황이라고 해요.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말이니까 기억을 해주십시오. 시험에 보통 원초적 상황하고 무지의 베일은 항상 언급이 되거든요. 자, 이제 케이크를 하나 잘라봅시다. 쉬워요. 예를 들면 이 교실에 지금 한 8명쯤 앉아있어요. 그리고 지금 강의를 듣는 여러분이 케이크를 자르는 거예요. 자, 당신이 뭘 하고? 여러분이 케이크를 잘라요. 자, 좀 쉽게 써봅시다. 여러분이 케이크를 컷을 해요. 그리고 1순위로 가져가요. 케이크는 무조건 몇 조각으로 잘라야 하고 8조각으로 잘라야 되고 여러분이 케이크를 자르는데 여러분이 1번 순위로 케이크를 가져가요.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가져갈래요? 자, 잠깐 화면 멈추고 생각 좀 해보고 결정해보세요. 어떻게 할래? 케이크를 어떻게 가져갈래? 그렇죠. 여기서 보통 할 수 있는 게 그렇죠. 가운데로 찍었으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8조각을 슬라이스 친 다음에 제일 큰 덩어리를 내가 가져가겠지. 왜? 여기 조건 있잖아. 인간은 어떤 인간이고 합리적인 인간이고 여러분은 서로에 대해서 모르고 관심도 없어. 무지의 베일에 대해서. 누구나 약자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두 조건에 의해서 나는 언제나 내 이익을 극대화하고 행동할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 가세요? 이게 당신이야. 자, 그러면 상황을 좀 바꿔볼까요? 롤스는 그래서 상황을 이렇게 하는 거죠.
상황을 좀 바꿔서 생각해봅시다. 케이크를 당신이 자르는 건 맞는데 가져가는 순서는 랜덤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케이크를 자르는데 네가 몇 번째로 가져갈지는 몰라. 슝. 여기 케이크 있어요. 당신이 자르는데 몇 번째로 가져갈지 몰라. 어떻게 자르실래요? 이 경우 그렇죠. 똑같이 8조각을 낼 거예요. 왜? 당신이 몇 번일 수도 있으니까요. 내가 8번째일 가능성이 존재하는 한, 내가 마지막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존재하는 한 내가 최대한 가져가려면 어떻게? 그렇죠. 이걸 똑같이 잘라 넣어야 된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런 합리적인 인간이고 누구나 실험에 참여할 가능성,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 무관심한 상태에서도 내가 뭐 할 가능성이 있다는 단 이유 하나 때문에, 내가 꼴찌가 될 수 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케이크 똑같이 잘라진다고. 그럼 자, 그래서 요 사례에서 누구나 사회적 약자가 될, 자, 우리는 롤스는 최소 수혜자라고 표현했어요. 누구나 사회적인 약자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누구나 사회적 약자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 그래서 이거를 대비해야 될 원칙이 필요해지는 거죠. 이게 롤스의 원칙이고, 이 원칙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제어해 줘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여기서 있는 개인의 기본적인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이어야 해요. 이 원리는. 또 하나는 뭐여야 해요? 사회적 약자,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최소 수혜자에게 도움이 되는 원칙이어야 하는 거죠. 이해가세요?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이, 그러니까 이런 원칙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칙을 발표를 하는 거지. 자, 좀 길었죠? 잠깐만 쉬었다가 요 롤스의 원칙하고 롤스의 다른 이야기들을 마저 해봅시다.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